네, 화요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토 모닝쇼 김수경입니다. 세계 경제 둔화 우려가 확산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요. 빅3 경제권인 미국과 유럽, 중국 어느 한 곳이나 안전지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미국은 재정 절벽을 돌파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이 첩첩산중인데요. 특히 이번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별다른 성과물이 도출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또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뉴욕장을 먼저 들려보겠습니다. 신한글로벌의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욕장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도 버텨내는 힘이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요. 마감 전해주시죠. 예,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컬럼버스 데이를 맞아 은행과 관공서 등이 문을 열지 않고 채권 시장도 휴정한 데 따라 주식시장의 거래량도 평소보다 감소했던 가운데 주가 지수들은 좁은 범위 내에서의 등락을 보였습니다. 월드뱅크가 일본을 제외한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올해 경제 성장률 평균치를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7.2%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글로벌 경제 위축 우려를 키웠는데요. 이 같은 전망치는 지난해 8.3%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지난 5월의 전망치였던 7.6%보다도 낮은 것이며 2009년 금융위기 때 7.5%를 밑도는 것이어서 그만큼 투자 심리에도 부담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알코올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3,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와 룩셈부르크에서 내일까지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각국이 이견만 확인할 것이라는 회의감도 커진 모습입니다. 오늘 주요 종목별 움직임을 보면 증권사 모간 스탠리의 매수 추천으로 DVD 대여업체 넷플릭스의 주가가 10% 급등했습니다. 반면 투자 자문사인 BTIG가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도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16달러로 낮췄다는 소식에 페이스북의 주가가 2.5% 하락했으며 제너럴 모터스는 지난달 중국 내 자동차 판매가 8개월 최저치로 내려앉았다는 소식에 1%의 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증권사 캐리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한 데 따라 다우지수의 구성업체인 월트 디즈니의 주가가 1.2% 하락한 반면 의료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올 한 해 순익 전망치를 올려잡으며 1% 하락했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브라질의 관련 업체를 총 1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뉴스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미국 최대 서점 체인인 바운스앤노블은 CEO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자사의 가치를 크게 저평가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힌 후 8% 상승했으며 오늘 현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75%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장도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요. 이번 주에도 지표, 실적 발표 좀 체크해봐야 될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해서 살펴주시고요. 이슈도 함께 좀 봐주시죠. 예, 먼저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CNN 머니가 최근 증권사 투자 전략가들과 펀드 매니저 3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S&P 500 지수가 올해 말 평균 1,440선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 올 연간으로는 15%가 상승한 수준인데요. 지난주 종가가 1,460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S&P 지수가 지금보다 1.4%가량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입니다. 이들이 예상하고 있는 올 연말 S&P 500의 최고 지수는 1,600선이었고 최저치는 1,190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다소 부정적인 전망의 이유로 오는 11월 6일에 열리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들고 있습니다. 선거 직후 미국이 재정 절벽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법 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주요 경제 지표들과 기업 실적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0일 연준의 경기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시작으로 11일에는 주간 고용 지표와 상무부의 9월 수출입 가격, 그리고 12일에는 노동부의 9월 생산자 기준 물가 지수인 PPI와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태도 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을 보면 먼저 10월 9일 다우 지수의 구성 종목인 알루미늄 업체 알코아를 시작으로 피자허트와 KFC의 모 회사인 연브랜드, 10월 10일에는 코스트코, 11일에 슈퍼마켓 체인인 세이프웨이와 운송업체인 JB헌트, 마지막으로 10월 12일에는 JP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 그리고 IT 업체인 인포시스가 각각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욕장에서는 다우지수는 좀 선박을 한 반면에 기술주가 많이 밀렸습니다. 나스닥이 좀 낙폭이 컸고요. 유럽장은 전반적으로 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흐름 정리해 보시죠. 김민지 기자입니다.